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함께 여러분의 라이프 밸런스까지 꽉 잡아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저희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장 마감,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스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우리가 과연 어떤 탑픽 섹터를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원하시고 또 계속해서 나와 달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 한 주 만에 또 모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수익, 빅수익을 안겨다 주시는 빅스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우리 빅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똑똑한 전략이 이 시장을 이긴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정확한 시장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아침에 올라갈 수 있는 급등주, 테마주를 분석해서 노란톡방 안에다가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 입장에서 기다리시기만 하셨더라도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맛보실 수 있는데요. 3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도 이 2차 전지 외에 나머지 종목군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도는 장세였습니다. 이 순환매가 도는 장세 속에서 정확하게 올라갈 종목들을 포착하고 주시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는 3월 달에 한 달 동안에만 수익률이 무려 302%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 자랑 아닌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3월 달에 월간 누적 수익률 1위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굳건히 하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3월 달에만 잘하신 게 아니고요. 4월 달에도 계속해서 수익의 고공행진을 펼치고 계십니다. 4월 달 시장을 보면요. 2차 전지 그리고 그 외에 한 축에서 계속해서 종목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주도주가 없는 시점 속에서 단기 급등주, 단기 테마주를 정확하게 포착하시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생방송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생방송 도중에 히든 종목으로 전문가님께서 제시했던 종목군들이 몇 %인가요? 신성 ENG 15%, 그리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22%, 파이어프로 같은 경우는 17%, 이렇게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이 돌고 그리고 이슈가 몰리는 그 종목군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빠르게 캐치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시는데요. 나도 이렇게 빠르게 수익 내고 싶다. 이런 시장 속에서 나도 남들 다 웃는데 나도 한번 웃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50분 동안 꼭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큰 수익, 빅수익 안겨다 주시는 빅스 전문가님께서 포착하신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이 미중 무역 갈등이 반도체에서 히토류로 옮겨간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IRA 그리고 반도체의 K칩스법 등 중국에 대한 제재 강화에 중국이 히토류 통제로 맞불을 놨는데요. 히토류 관련해서 중국의 무기화에 대비해서 정부가 발을 벗고 나선다고 합니다. 바로 이 히토류 국제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히토류 관련주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도 좋은 흐름 가져갔죠. 이 히토류 관련주들 우리가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될지 혹은 미중 무역 갈등이 있을 때마다 튀어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 관련주인데요. 이 로봇, AI, ESG와 만난 첨단 물류, 이 국제 물류 산업 대전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2026년부터 로봇 배송을 시행하는 등 이 물류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로봇 관련돼서 계속해서 현 시점에서 시장이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로봇 관련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주라주라 종목 주라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우리 빅스 전문가님께서 어떤 선물 보따리 들고 오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수요일 굿이브닝 주라벨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9일 수요일 굿이브닝 주라벨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 봄 기온이 물씬한데 우리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장 상황을 보면 상한가 간 종목이 17개나 되죠. 이렇게 상한가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급등하는 종목들은 많은데 왜 내 종목만은 안 가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스페셜한 전문가님 모셨거든요. 빅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또 뵙네요. 우리 네. 전문가님 되게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주간 네. 누적 수익률 1위로도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지만 아까도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계좌는 딱히 좋아 보이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국내 증시 지수 차트만 보더라도 오늘 양지수는 거의 시가 부근에서 맴도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냈는데요. 거의 보합 부근에서 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체 어디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 조정이 나올 만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조하게 버텨주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과감하게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과감히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옆에서 이제는 조정이 나올 때인지 아니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인지 제가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좋은 업종 테마 브리핑까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급등하는 종목의 개수도 많은데요. 하지만 내 종목만큼은 안 갔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 수익률표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나 수익을 4월 달에 계속해서 잘 내고 계십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나오셨는데 이번 주 방송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새로운 종목군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수익을 주시는데요. 나도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가는 종목, 수급이 쏠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 이 시장 속에서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 지난주에만 이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수익률이 무려 77%나 됩니다. 나도 이렇게 주간 누적 수익률 지난주에 1등 하신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수익 잘 내는 전문가님, 이렇게 종목 선물 제대로 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사실 2차 전지 외에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눈치가 빠르시기 때문에 그 종목군을 잘 잡아내시고 그걸로 빠르게 수익을 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만의 시그니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갑자기요? 네. 네, 저희 방송만 시그니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라이프 밸런스 now! 주라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로 주식 종목만을 캐치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시장 속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 준비하셨나요? 준비했습니다. 네, 그 종목군은 잠시 후에 만나보는 거죠.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으로 오늘도 이렇게 짱짱한 종목들을 준비하셨는데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 매도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닉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미리미리 기다리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참 시장이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증시 간단하게 제가 마감 시황을 간단하게 살펴드릴 텐데 아까 저희 앵커님도 그러시고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가 분명히 제자리였어요. 분명히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고 양지수 모두 시가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을 해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가 무려 17개 종목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이제 방송 나오기 직전에 상한가 나온 종목들을 쭉 훑어보니까 사실상 의미 있는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되는 앞으로 추적을 관찰해야 되는 종목들은 사실상 손에 꼽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미 시장이 이렇게 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만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냥 가던 종목만 가는 그런 장세예요. 근데 여기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적으로도 충분히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다수 있었어요. 자, 오늘 종목 장세 형태가 이어지면서 지수 상황은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대 마감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4%로 상승 마감을 보였죠. 지수 상황은 양호한 모습이었으나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 국내외 증시에서는 큰 이벤트는 현재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급등락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냥 제자리에서 맴도는 듯한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5월 달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요. 5월 달에. 이 FOMC 회의까지 좀 거쳐 나가야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5월 FOMC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는지 아니면 금리가 동결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번 연도 안에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방향성 자체가 5월 FOMC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서는 크게 수급적인 측면도 되게 아쉽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주목도 높은 것은 실적입니다. 최근 시장을 바라본다면 지금 거의 실적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 기업들 실적은 예상치가 상회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아직 실적 발표 시즌이 초반이다 보니까 이 빅테크들 실적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좀 많이 나올 예정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주들과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 방향성은 어느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부분은 의원들 간에도 서로 다른 상황이에요. 이게 서로 각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5월 FOMC가 나와야 그 이후에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이다. 지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5월달 이후까지 조금 안전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보수적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형 업종에 중심적으로 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하락폭이 좀 나을 수도 있는 와중에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좀 버텨주는 흐름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시장은 어느 정도 내려가거나 제자리 걸음인데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한가 종목이 무려 17종목이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아하죠. 화학, 철광, 그리고 비금속, 광물 등 쪽에서는 오늘 매도폭이 좀 나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어느 정도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좀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오늘에서야 나온 겁니다. 그 외적으로 본다면 운수장비, 금융, 유통 쪽이 있는데 사실상 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금융 쪽입니다. 금융은 어떻게 됐든 5월 달에 금리 인상되는 부분들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하고 있고요.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현대차에서 실적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 현대차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나 여러 가지 자동차에 대한 이슈가 호재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에게 굉장히 시장이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운수장비와 금융 등에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이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별 장세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왜 그쪽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방금도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금융을 왜 봤을까요? 금리 인상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운수정비는요. 그 다음 현대차 실적이나 여러 가지 기타적인 자동차에 대한 호재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재료의 지속성이라든지 강도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될지는 그 다음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업종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는 맞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이슈는 저 업종별 반응을 유발하는 재료입니다. 여기에 소매 판매 호조로 화장품 등 소비자들이 좀 상승하는 추세를 좀 만들어내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뭐 철광, 히토류 뭐 여러 가지 광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여기 구리까지. 여기에 포함돼서 이제 추가적으로 화장품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알게 모르게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상승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다면 뒤에서 꾸준하게 이제부터 올라오는 종목들은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업종별 수급과 그리고 차츰차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올라오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 기대감에 구리 관련주도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그 외적으로도 조선이나 금융주도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추세를 좀 만들어내가고 있었고요. 침체, 은행 세태 등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역시나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4월 들어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편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미국 증시 차트만 보더라도요. 우리 증시가 이렇게까지 강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어느 정도 미국 증시가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가 하면은 국내 증시는 지금 코스피 차트는 물론 코스닥 차트도 천장을 계속 뚫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느 정도 지금 저항께 다시 붙여져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26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역시나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요. 한순간에 150포인트가 올랐어요. 한 달 만에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보더라도 한 번쯤은 눌리고 갈 타이밍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만 보더라도 660 이후에 올리는 과정에서도 큰 조정이 한 번씩은 나왔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도 충분히 이제는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무턱대고 여기서 이제 조정 나올 거니까 보수적으로 바라보세요가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종목 쏠림 현상이 덜 풀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지수 차트만 보더라도 이때 당시의 상승은 거의 2차 전지가 만들어냈다라고도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수급이 아직 덜 풀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시장의 수급이 좀 돌아와야 정상적으로 다른 업종들도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분적 제한적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처럼 그 광물 관련주들만 치고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제도 보시더라도 엊그저께 보시더라도 계속 매일매일 주도하는 업종들이 새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종목을 못 보더라도 미리 어디에 집중하고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미리 체크를 해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수익을 못 보더라도 그래도 3일 동안은 수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절반은 수익 봐야 여러분들이 재미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미리미리 캐치를 해놓는다면 적어도 그 일주일 안에는 적어도 3일 이상은 수익 볼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해드리는 시황 브리핑 그리고 종목 선정 전부 다 받아보시고 매일매일 수익 한번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자 마감 시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4월장 그리고 이번 주 장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주도 업종 그리고 올라오는 업종군들이 다른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런 업종군을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우리 주시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괜히 단기 급등주 수급 포착의 달인이라고 불리시는 게 아니죠. 빠르게 종목 회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수익을 이런 식으로 안겨다 주시는 분인데요. 나도 4월장에서 4월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2주가량 남았는데 이 4월장에서도 나머지 4월장에서도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의 관심 종목들을 계속해서 케어해 주시거든요. 나도 이렇게 나의 종목들까지 한번 치료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니까 지난주에도 수익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주에도 또 다른 수익률들, 또 다른 종목군으로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시잖아요. 네. 그거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수익 리뷰요. 사실상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나왔을 때도 얘기를 드렸고 지난주에도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제약바이오주 하나만 지금 담고 있어도 사실상 거의 반은 좀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노란톡방 안에서 제약주에 좀 집중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4일 날 저희는 제약바이오주를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2차 전지가 매물이 출회되기 시작했고 수급이 되게 애매한 상황에서 주도주가 없었던 그런 증시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딱 들어맞는 이슈와 수급이 나오던 게 바로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때 당시 첫 번째로 공략했던 게 바로 셀루메드라는 종목인데 이때 당시에 들어갔습니다. 양봉 때. 이때 양봉 때 들어가서 지금 살펴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낙폭이 나왔지만 바로 어제죠. 어제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하면서 꼬리를 어느 정도 반납을 했었어요. 상한가까지 장중에 터치를 했지만 그 이후에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를 해주면서 우리가 또 수익을 이렇게 크게 챙겨 나올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 타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 타점은 언제 드렸냐? 4월 4일 셀루메드라는 종목은 매수가 5,500원에 오후 2시 50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이때일 거예요. 이때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딱 화면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지금 어느 정도 매수하고 나서 이렇게 조정폭도 만들어냈지만 저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됐을까요? 2주 만에 최대 32%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셀루메드 매도가가 6,2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6,200원에 매도하면서 저희가 정작 챙긴 수익률은 15%대, 20%대에 불과하지만 이 종목은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다 버린 게 아닙니다. 그만큼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챙겨놨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볼 수가 있겠죠. 사실 오늘 제가 차트를 오늘 것까지는 반영을 시키지 않았는데 오늘 어느 정도 고점에서 놀아주는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당시 여기서 캔들이 형성됐어요. 오늘 기준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일부분을 정리를 하고 남은 부분들을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오든 조정이 나오든 딱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지금 2주 만에 32% 갔다 그랬어요. 제가 다음 주에 또 나오면서 이 종목 나머지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다 정리를 하고 나올 텐데 그때 뭐 5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30%보다 아래에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안정적인 여기서 요점은 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저는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제약바이오 왜 집중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에 이슈와 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박셀바이오는 언제 공략했냐? 이거는 4월 4일 똑같아요. 4월 4일, 5일 노란톡방에서는 제약바이오에 완전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 너무나도 올라갈 게 눈에 훤히 보였으니까.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진입하자마자 그날부터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 나오면서 지지 구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를 해주면서요. 이번 주 월요일에는 갭을 20% 넘게 띄워주고 얼마까지 수익을 챙겼을까요? 2주 만에 최대 76%까지 올랐습니다. 자, 거짓말 같죠?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9시 6분에 4월 5일 날 박셀바이오 매수가 44,400원에 진입했습니다. 자, 44,400원 딱 보시더라도 여기서 진입했죠. 44,400원. 어떻게 됐을까요? 쭉 끌고 오면서 이건 매수가 근처로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일주일만 한 2주 정도만 끌고 왔으면 이런 장중 상한가 이건 아침부터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아침부터 상한가 들어갔고 풀리지도 않았어요. 쭉 이어졌죠. 그 다음에 20% 갭까지 2주 만에 76%까지 수익을 챙겼는데 보시면 4월 13일 날 49,9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수 타점이고 이건 매도 타점이거든요. 매도가 49,900원이었어요. 49,900원 여기서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종목도 아직 다 털진 않았어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잔여 물량이.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이상의 상승을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가지고 있겠죠. 자, 76%가 뭐예요? 100%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오늘 이 종목도 제가 오늘 주가 차트를 오늘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보면 오늘은 이 종목이 장대 연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미 수익을 실현해 놨으니까. 우리 매수가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려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자, 이 종목도 다음 주에 제가 76%를 가지고 나올지 50%로 가지고 나올지 100%로 가지고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매도 구간에 맞춰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다면은 이 종목 몇 프로의 수익 실현할지는 저도 장담을 못 드려요. 100%를 넘길 수도 있고요. 자, 박셀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셀로메드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지금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고 이 지금밖에 공략을 못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시장의 개별 장세가 계속 지속되면서 주도주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조정 가능성까지 높아졌다? 그럼 자연스럽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제약바이오 아니면 뭘 봅니까? 지금 시간에. 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히든 종목까지 제약바이오로 좀 준비를 해왔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의 오늘 제가 드릴 그 종목이 이 박셀바이오처럼 2주 만에 76%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셔야겠죠. 끝까지 들으시고 나도 제 설명을 들어보신 다음에 나도 저 종목으로 끌고 간다면 수익 좀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신다면 오늘 노란톡방까지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셀루메드 그리고 박셀바이오로 우리에게 수익 리뷰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제약주 지금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고 지금밖에 공략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히든 종목 오늘 한 가지 들고 왔다고 하는데요. 나 히든 종목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히든 종목 또 얼만큼 갈지 모릅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여러분의 전문가님의 종목 선물 미리미리 기다리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도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토류 관련주인데 어떤 얘기 들고 오셨나요? 사실 오늘 크게 막 바라볼 만한 게 없었기도 했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침 초반 그리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히토류가 너무나도 이슈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어제뿐만 아니죠. 최근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수급도 그렇고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히토류를 저희가 좀 놓친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이대로 놓쳤다고 해서 보낼 게 아니라 후발주가 있으면 잡아서 공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후발주도 오늘 역시나 좀 준비를 해왔어요. 어떤 종목인지 이슈부터 간단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갈등이 반도체에서 히토류로 옮겨가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히토류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고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 대중국 제재 강화에 중국이 어떤 걸 무기로 내세웠을까요? 바로 히토류 통제로 맞불을 놨어요. 너네가 자꾸 반도체 그런 식으로 지원해주고 우리 외투를 시켜버리면은 우리 히토류 통제, 수출 통제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난리가 나는 거죠. 히토류 때문에. 자, 서방국가 글로벌 기업의 대응 마련이 분주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제 여기에 대한 이슈 역시 있었어요. 어제 했던 이슈거든요. 사실상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슈가 바로 이겁니다. 제11차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기 위원회를 열고요. 소재 부품 장비의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와 의결을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히토류가 오늘까지 강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는 히토류거든요. 자연스럽게 지금 히토류에 대해서 우리도 만약에 정말로 수출을 금지한다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늘 대장이 히토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히토류 하면 딱 떠올리시는 종목 하나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종목. 대장이죠. 네, 대장주죠.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대표적인 히토류 대장주인데 히토류 자석 대체 사용이 기대되는 고성능 페라이트 마그네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종목은 제가 지금 보시면 제가 10월달 차트부터 갖고 왔는데 이 종목은 제가 이 주라벨 시간에 나올 때 작년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9월달이었나 10월달이었나 제가 한번 유니온 머티리얼을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부터 반도체에 대한 상승도 역시나 기대를 했었고 자연스럽게 반도체 다음에 히토류가 따라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부터는 약간 시장이 좋지도 않았었던 영향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하락폭을 좀 지속해서 만들어내가면서 노란톡방에서 큰 수익을 챙기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어느 정도 추세를 바꿔가면서 이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을 때 가격대가 2,300원인가 2,200원이었을 때였 거예요. 그때부터 끌고 왔다면 지금 기간적인 부분으로는 좀 길게 걸렸지만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죠. 히토류 때는 이미 그때부터는 히토류가 이 이슈몰이가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주를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미리 잡아서 선취매를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드렸던 게 유니온 머티리얼이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끌고 왔으면 100%. 근데 지금 이미 날아갔잖아요. 이미 저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후발주 어떤 게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자, 후발주입니다. 후발주인데 유니온 머티리얼보다는 조금 더 낮게 상승폭을 만들어냈지만 그래도 급등세를 만들어내가면서 끼는 확실하게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인조피혁, 벽지 등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캐나다 몰리브덴 광개발 프로젝트를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 히토류 관련주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동차용 합성피혁은 국내 자동차 메이커사에 내장재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테마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재료가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사실 조금 얘기를 안 드렸는데 앞으로 현대차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자동차 부품이 움직일 만한 이슈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히토류 플러스 어떤 게 있다고요? 자동차 부품까지 있다고요. 두 개의 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상승폭을 만들어내고 눌림목을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때 당시에 손절폭을 잡는다면 안전하게 공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때 당시에 1차 상승 파동이라면 지금 2차 상승 파동은 그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 수익률 대비 손절폭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공략해 볼 수 있는 히토류 후발주라는 얘기예요. 자, 눌림목 공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실상 너무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만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략하기 굉장히 애매하실 겁니다.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눌림목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을 하셔야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라이브 방송을 열고 전략과 대응 방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때는 히토류 관련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히토류 올라가네 하면서 이 종목 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유자분들은 이게 이 차트만 봐도 본인 종목인 거 아시겠죠? 자, 들어오셔서 장대 윗꼬리도 나오고 음봉까지 출현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이 종목은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고 오히려 수익까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전략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까지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히토류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최근 이슈 그리고 수급이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는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19% 상승을 했죠. 지금 이 시점에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대장주 따라잡겠다 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우리가 후발주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또 관심 종목 한 가지를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히토류 플러스 자동차 부품 관련된 이 종목입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는데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탈출 플러스 우리에게 어떻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 모든 방법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도 이렇게 계속해서 대응하고 싶다. 물려있는 종목 케어까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야지 여러분들 종목 상담까지 여러분들 모두 가능하거든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인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이유가? 네, 로봇은 사실상 지금부터는 계속 담아가야 되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포트에 담겨 있어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슈가 나왔냐? 로봇, AI, ESG와 만난 첨단 물류, 국제 물류 산업대전의 개막이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2026년도부터 로봇 배송을 시행하는 등 물류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다 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로봇 관련주에 대한 상승도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글로벌 물류 혁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이퍼튜브, 콜드체인 등
물류 연구개발의 예산에 약 1,250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하이퍼튜브랑 콜드체인 여러분 콜드체인 많이들 아시죠? 예전에 코로나 맨 처음에 있을 때 백신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 핫했던 게 뭐예요? 콜드체인 관련주가 핫했었죠. 근데 하필이면 지금 제약주가 움직이고 있는 이 타이밍에 또 콜드체인까지 굉장히 그때랑 또 유사한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제약주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봇까지도 지금 역시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로봇 테마의 시장에서의 꾸준한 관심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 오늘 사실 현대모백스를 제가 특징주로 갖고 나왔는데 오늘 상한가에 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사실 이때 당시쯤이었을 거예요. 좀 기간이 한 달 좀 안 됐을 텐데 그때 당시에 스마트 몰류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잡아드렸던 관심 종목이 바로 현대모백스였습니다. 자, 현대모백스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때 당시에만이라도 잡았다면 아마 이때였을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때 이후로 바로 또 상승이 1차적으로 나왔고 그 이후에 조정이 다시 나왔지만 오늘 갭을 뜨게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렸냐면 스마트 물류를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아마 이슈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스마트 물류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했던 게 바로 이 현대모백스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이슈가 뜨게 되면서 특징주로 상한가를 가게 됐죠. 현대그룹 계열의 IT 서비스 및 물류 자동화 전문 업체예요. 물류 자동화.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물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물류 로봇 관련주인 현대모백스가 상한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물류 자동화 사업, 승강장 안전문 사업, IT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물류 자동화 사업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 이슈와 맞먹는 그리고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 현대모백스 놓쳤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아마 공략하기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 움직임이 없거든요, 거의. 거의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왜 봐야 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이 종목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움직임이 좀 뜸할 수도 있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선취매를 해놓는다면 배신할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린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상한가까지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냐면 사실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런 이슈들이 로봇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을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심주를 제가 하나 드리는 겁니다. 자, 진행형 로봇 청소기 전문 업체예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한 로봇 청소기의 개발과 제조업 판매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뭐 남성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특히나 이제 주부분들이 좀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로봇 청소기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거의 물걸레 청소봇이라고 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이 이름만 들어도 아실 텐데 이 엣지라는 물걸레 전용 로봇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로봇에 대한 어느 정도 인지도가 확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고점을 형성하고 어느 정도 눌림목을 만들어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지 구간도 지금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등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니까 반등에 대한 것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려간다면 지금 특히나 잡기 더 좋네요. 저점이 여기 있으니까 어느 정도 손절폭만 명확하게 잡아놓는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대 수익률 대비 손절폭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여기서 딱 봐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저항대 돌파 이후 눌림목 공략이 가능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 종목은 참고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거예요.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들께 들어오신 분들께 라이브 방송 열고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고 우리 얼마에 잡겠습니다. 장중에 여러분 라이브 방송 못 들으셔도 노란톡방 들어오셨을 때 제가 장중에 그때 이 관심 종목 지금 매수 타점 얼마에 진입하겠습니다. 라고 다 제시해 드릴 테니까 나도 아직 포트에 로봇 관련주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종목의 전략과
매수 타점까지 함께 받아보시고 수익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로봇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6년부터 로봇 배송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발언 속에서 일부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로봇 테마 계속해서 담아가야 하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 종목 한 가지를 또 들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대한 인지도가 확실히 있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문가님께서는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주신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이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에게 히든 종목으로 생방송에서 언급을 하고 노란톡방에서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주신 종목들 이렇게나 잘 갔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 대기만 하셨더라도 하이드롤리튬, G2파워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모두 다 담아가실 수 있는데요. 나도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갖고 가고 싶다. 나도 확실하게 타점을 통해서 정확한 수익률들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어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주시는 종목이 또 다음 주에 우리 전문가님 다다음 주에 나오실 텐데 또 얼만큼 많은 수익률로 우리에게 자랑을 하실지 모릅니다. 다다음 주에 오셔서 배 아프다. 나 왜 그때 못 들어왔을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종목 선물들 모두 지금부터 다 맛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럼 이제 히든 종목을 할 시간인데 오늘 히든 종목 이미 제약바이오 섹터로 전문가님께서는 뭐 셀루메드 그리고 박셀바이오로 이미 큰 수익을 주셨는데 또 다른 종목군을 들고 오셨다고요? 사실 제약바이오는 이미 노란톡방에 제가 한 두 종목 정도 이미 드렸습니다. 네. 두 종목 정도 드렸고 수익 리뷰를 제가 오늘 두 종목만 했는데 사실상 한 종목이 더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세 종목만 합치더라도 사실 100%가 이미 넘었습니다. 수익률이. 단 2주 만에요. 자, 여기에 대한 후발주 어떤 것이 있고 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자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2차 전지 상승 랠리가 끝나고 나서 가장 주목됐던 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었어요. 수급. 가장 1차적으로 수급이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됐던 그런 부분이 1차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슈. 미국이 이 암에 대해서 캔서문샷이라는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암에 대한 어느 정도 정책을 좀 발표를 했었죠. 미국의 정책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기술 수출권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훈풍이 좀 불러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추가적인 게 바로 엠폭스. 구 원숭이 도창이라고 불리는 이 엠폭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다주고 있는 질병이에요. 사실상 코로나랑은 전혀 다른 종류의 질병이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서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호흡기로 또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해지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제2의 코로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지금 시장에서 속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사실 지금 2명이 오늘 또 추가적으로 확진이 되면서 총 18명의 국내에서 확진자가 생겼는데 이게 또 발병자들의 지역을 살펴보자니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수급, 미국의 정책, 그리고 국내 이슈, 그리고 질병까지 지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조정이 나올 가능성, 주도주가 없다. 그러면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제약주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20년도, 21년도 제약주에 다 물려 있어가지고 나 지금 제약주 보기도 싫어요. 지금 내 이 포트에 있는 제약주부터 치워버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란톡방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제약주 무서우신가요? 했더니 다들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무서워요. 다들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무서운 거냐면 올라가는 것도 한순간이지만 내려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제약주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한 종목, 재무적으로도 훌륭하고 추세적으로도 잘 버텨주고 있고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은 그런 급등락이 심한 제약바이오주처럼 몇백 프로까지 먹지 못하더라도 50%, 100%까지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주예요. 그리고 지금만 공략할 수 있는 게 지금 확실히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면역진단 카트리지랑 진단기기 등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체외진단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형광면역 측방 유동 기술과 흡속 스펙트럼 측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건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려도 그게 뭔 기술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이 이슈를 합쳐가지고 뭘 가지고 있냐면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고 여기에 대해서 원숭이 대청도 역시나 진단키트가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엠폭스 발병자가 늘어날수록 진단키트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인체 질환의 감염성 질환, 그리고 당뇨 질환, 호르몬 여러 가지 진단 캐트리지를 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차트예요. 차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자, 일단 먼저 저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고점이요. 고점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우리? 자,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저항대가 있죠. 저항대가 존재하고 저점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최근에 이때를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에는 고점을 이렇게 저항대를 부딪히면서 다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그 뒤에 꼬리를 달면서 어느 정도 조정폭만 좀 만들어냈어요. 그 이후의 흐름은 다시 한번 어떻게든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는 흐름을 지금 차트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꼬리랑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때 당시의 꼬리랑 장대 양봉도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이 전에 있던 매물대의 소화 과정입니다. 한 번에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소화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소화를 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지금 안 그래도 관련 이슈로 제가 오늘 이슈 뭐 가지고 왔어요? 엠폭스에 대한 이슈 갖고 왔죠. 근데 엠폭스에 대한 진단키트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대표적인 수혜주로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수급 볼까요? 수급 폭발적으로 터졌죠. 지금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적게 거래량이 터졌어요. 왜일까요? 그러면 이제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 매물이 다 소화됐다는 얘기예요.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슈까지 설명드리고 왜 제약바이오 봐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 종목을 보시고 나서 에이 뭐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세요. 제가 이 종목을 이 차트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수익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정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자, 그때 가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 살 걸 하시지 말고 일단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 제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설명을 드리는 거 받아보시고 제가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그러면 한두 주만 사볼까? 사보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자, 정말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수익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또 히든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 제약바이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두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시장, 주도주가 없는 이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이슈 그리고 수급이 몰리고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는 단 2주 만에 제약바이오 섹터 3가지 종목으로 100% 이상의 수익을 올리셨는데요. 오늘 또 히든 종목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를 들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로도 수익을 잘 내시는데 히든 종목으로 말했다 하면 전문가님께서는 수익을 내십니다. 오늘 또 이 수익 리뷰, 오늘 또 이 히든 종목으로 전문가님께서 다다음 주에 나오실 건데 이 다다음 주에 수익 리뷰로 들고 오실 수 있거든요. 그때 들어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 타점까지 받아보시기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2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이 선물 오직 지금 이 시간에 받아보셔야지 여러분들 모두 다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3분 정도 남았거든요.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또 전문가님께서 나오시려면 2주 뒤에 나오시잖아요. 네. 또 얼만큼 수익을 들고 오실지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지나갔지만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방향성 자체가.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되게 걱정되실 거 아니에요. 이제서야 시장이 이만큼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내 계좌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나왔을 때 계좌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그 이상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장에서 혼자서 떨고 계시지 마시고 일단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해드리는 시황 브리핑 받아보시고 지금 어떤 테마를 우리가 주로 살펴봐야 되는지까지 제가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교육 받으시고 수익까지
챙겨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우리가 또 조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린 과연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냐,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 포트에 담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3가지 종목군들이라도 받아보시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